자, 이어서 이제 무효 취소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중 못하는 거죠. 근데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괜히 이행했습니다. 그럼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무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불법원행 구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자, 어떤 행위가 유효라면 유효는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네요. 그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무효인데 마치 침해하는 상대방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원칙 유효일 때 나온다. 이게 큰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에서는 시험에 나올 기회가 하나밖에 없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자,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되는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 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은 예시예요.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재건축 조합인데 우리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4억이 샀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갑이 지금 알받기 하는 거죠. 알받기. 자, 그럼 이게 이제 백사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우리 지금 궁박 상태죠. 이것만 못 사서 발 동동 굴리고 있고 그다음 알받기를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알받기 네 글자로 이게 폭리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백사조 무효가 되는데 그럼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당사자가 이게 매매이득임이 과다로 말미암아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것을 한 1억 5천 정도를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가능하다. 결과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무효에서는 추인이 제일 중요한데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럼 새로운 때문에 소급이 안 어울려요. 새로운은 앞으로죠. 소급은 뒤로니까 소급하여 틀립니다.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법률행위가 계약 체결 틀립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말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처법이라고 외웠습니다. 소처법 틀렸다. 이건 장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형키라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고 소급화 유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행위가 추인 가능해야 돼요. 근데 다음 세 가지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나 기타 강행법 위반 무효는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척계약을 알고 추인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무권대리에서 유동적 무효 공부했거든요. 또 토지거래 허가제에 또 나오는데 이제 허가 대상이면 먼저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것은 정상인 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허가권자나 허가 절차 등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시간에는 원래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안 받았네요. 그리고 매매하면 이 비정상이죠. 이 비정상을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허가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이때 유동적 무효가 되고 우리 영원히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때는 아예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없다 해서 무조건 유동적이면 안 돼요. 허가를 받기로 했을 때 유동적이고 영원히 허가를 받지 말자. 확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는 자, 허가 없이 매매했잖아요. 일단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비가 있어요.
행위시효 소급해서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무효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 낱말을 나눠 보세요. 그럼 유동적이란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요, 안 받는다요?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기 때문에 유동적이란 말은 당사자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무효란 계약상 효력 없다는 거죠. 계약이란 말이 물권적, 채권적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2학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제 허가 협력에 관한 것은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되고 계약 내용은 뭐든지 없다 안 된다 하면 돼요. 자, 그럼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고 허가 협력 안에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도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있다. 여기 없는 것도 무조건 다 있다면 되는데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매매니까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입니다.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럼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 이거 하나 빼고 여기 없는 것도 다 있다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100% 없다요. 계약상으로 없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당해 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게 여기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해지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 못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별개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해지를 못해요? 채무불이행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허가받을 국리를 해야 되니까 뭐 준 돈 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은 확정 모의로 바뀌었을 때 하세요. 유동적 상태에서는 허가받을 국리해야 되니까 주고받은 것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허가 쪽인가 계약 내용인가 일단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 99페이지 오세요. 99페이지. 자, 3번 문제. 문제가 다 겹치니까 그 명료한 문제만 푸는 겁니다. 자, 3번. 무효인 법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아직 안 했지만 자, 기성 조건은 써요.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이건 유효입니다. 2번 기망은 동그라미. 기망은 취소 사유이죠. 우리 취소 사유가 재착사강 그리고 나머지 다 무효잖아요. 3번도 딜인 사기 동그라미 이것도 취소예요.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동그라미 이것도 취소입니다. 답이 4번 사회주의에서 위반했다. 불법 조건 첫 계약 이게 무효죠. 답이 4번입니다. 넘기면 자 44번 문제. 4번 문제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그랬습니까? 그럼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103조 무효라든가 104조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추인 안 됩니다. 그거 찾으면 되겠죠. 기억은 정답에 들어가요. 니은은 추인 가능하죠? 니은이 있는 거 다 지워요. 밑에서. 그러면 1번, 3번 지워집니다. 5번도 지워지네요. 그럼 2번, 4번 남았는데 기억, 디귿 똑같죠? 그럼 뭐 금방 찾겠네요. 아무튼 디귿 보세요. 먼저 디귿 불법 조건이 첫 계약 추인할 수 없죠. 리을 통정의임대 이건 추인할 수 있죠. 무효행위 추인.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이렇게 의사표시 규정 가능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나옵니다. 미음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동그라미 이건 103조 무효라 추인 안 됩니다. 비읍도 강행규정 위반이라 추인 안 돼요. 정답이 2번입니다. 오른쪽에 6번 오세요. 6번. 다음 중 법률행 효력이 자 확정적이지 않은 것 그 말이 불확정적 같은 말이 유동적입니다.
기억 불공정 법률행위는 확정무효죠. 니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확정적 맞습니다. 유동적 맞아요. 지금 무권들의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 맞습니다. 리을 공유자 간의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는 확정 유효. 자, 미음은 자, 취소는 법률행위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유가 되죠. 근데 미음은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 증여는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유가 됩니다. 정답이 3번으로 가겠죠. 3번입니다. 넘기면 9번으로 오세요. 자, 9번은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부터 틀렸어요. 아까 소처법 틀렸다. 그때부터죠.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가로 쳐봐요. 자 가로 강박으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여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 법률행위 거기까지 가로쳐요. 그 법률행위도 그 원인이 소멸한 후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취소해서 무효가 됐죠. 그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고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추인 되지 않습니다. 5번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손해 없습니다. 네, 4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자,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어요. 5번 폭리행위가 백사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동그라미 추인 안 되지만 전환 가능합니다.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넘기면 11번 사례 문제입니다. 11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입니다. 자, 1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용 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계약금 받았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그럼 중도금 안 줬으니까 이행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계약금 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잘 보세요.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보세요. 중도금 이행은 계약 내용이죠. 그럼 중도금 줄 필요 없고 탈납 못 하거든요. 근데 허가 협력은 해야 돼요. 다시 중도금 줄 필요 없고 탈납 못 합니다. 근데 허가 협력은 해야 돼요. 다시 1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을 때까지. 다음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 해야 돼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없다. 중도금 줄 필요 없지만 허가 협력 해야 됩니다. 2번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 갑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죠. 1번, 2번 똑같네요. 을은 돈 줄 필요 없이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없다가 틀렸죠? 1번, 2번 똑같아요. 두 개 묶어서 보세요. 3번 갑은 유동적 모의 상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자 해지 동그라미 그 해제가 해약금 해제 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 임무로 틀렸죠. 선이행 아니에요. 중도금 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허가 협력이 선이행입니다. 그 다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는다. 중도금 현재 무효라 줄 필요 없거든요. 5번 갑과 을이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를 명백히 하거나 그럼 여기입니다. 허가를 안 받기로 한 경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모의 맞았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예, 넘깁니다. 문제가 다 겹쳐요. 넘기세요. 자, 14번 오세요. 토지거래 허가용 내의 토지간에서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그럼 확정무효가 되겠죠. 다음 허가 전에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럼 조건이 성취될 수 없죠. 그 뒤에 매매계약 확정무효 맞습니다. 2번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동그라미 쳐요. 규칙사유에 있는 자 동그라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규칙사유에 있는 자가 스스로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답니다. 신의측 위반도 아니고 허용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아요. 매매대금 이행 제공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허가 협력은 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허가구역 내에서 갑을병은 중간승인과 등기 합의를 하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얻어 그 허가가 잘못된 거예요. 허가는 갑과 을이었고 을과 병도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 직접 등기 이전한 경우 그 계약은 확정무효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은 효력규정입니다.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죠. 무효 맞습니다. 5번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해지되거나 또 재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럼 허가 받을 필요 없죠. 매매계약은 유효로 확정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에 16번 떠 있어요. 다 문제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허가구역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16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간에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있다. 비록 이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그냥 한마디로 유동적 무효, 이거 유동적 무효죠? 틀린 겁니다.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사선 끊었죠. 그 뒤에 당사자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확정 무효 맞습니다. 맞아요.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채무 이행할 필요 없고 갑은 청구 못한 거 맞아요. 그 다음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없다.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을은 이행 제공할 필요 없어요. 갑도 청구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위 계약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지금 오늘 몇 번 나오죠? 그죠? 을은 이행할 필요 없지만 갑은 허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계획이 만료됐으나 재지정이 없으면 당연히 확정유예가 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 동그라미 믿은 게 전매네요. 그럼 무효. 중간승이었던 게 무효.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 유효 틀렸죠? 허가구역은 효력규정이라 중간승이었던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오세요. 법률의 무효 설명 옳지않은 겁니다. 1번 각박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수술할 여지가 자 완전히 박탈 동그라쳐요. 그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어요. 완전히 박탈 무효. 2번 불법 원인에 기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103조 무효인데 이행했으면 불법 원인 금해라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다 못해요. 그 뒤에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자 알고 동그라미 135조 알고 해야 되죠? 맞아요. 4번 무권리자 간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판례는 동그라칩니다. 무권들이 추인 동그라미 이걸 추년 좀 이따 하는데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권대리를 유추한다고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맞았어요. 5번 묵시가 행동 묵시의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이전 법률행위가 무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기록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 행위 뭔가 했잖아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됩니다. 맞았습니다. 5번은 뭐 특별히 틀린 게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번 취소 원인 취소는 재착사강 딱 4가지예요. 그럼 4번에 사기 보이죠?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취소는 딱 4가지 재착사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사입니다. 넘깁니다. 이제 취소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칠판 오세요. 자,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는데 아까 외웠어요.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딱 4가지.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고 착사강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딱 4가지인데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이제 취소권이 생기죠.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졌죠?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럼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인데 첫째, 추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추인으로 법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해서 추인하는 것이고 이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소멸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취소 원인이 재착사강이라 재착사강에서 벗어난 후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는데 행사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인을체가 써보면 잘 보세요. 인이 몇 글자인가? 자, 1, 2, 3 세 글자라 3년이에요.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인데 그럼 법자가 몇 글자일까요? 써볼까요? 뻔히 10이라 하겠죠?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려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걸 우리가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동적 무효는 2개 있죠. 무권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는 유동적 유효예요. 자, 그럼 어떤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 짓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먼저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한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가 되죠. 따라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셋 중에 하나 발생할 수 없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성질이 유동적입니다. 그럼 시험은 이 셋 중에서 대표적으로 추인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어요. 거꾸로 먼저 추인이 돼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성질을 유동적이랍니다. 그럼 이제 일부 취소가 있는데 자, 일부 취소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 137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도 법이 없고 일부 불능도 법이 없어요. 이 2가지는 우리나라의 법이 없기 때문에 13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그럼 자,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인데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유효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유효가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 일부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원칙 전부 취소해서 전무유예가 되는 겁니다. 범위의 일부분에 불가능이면 원칙 전부 불가능이라 전무유예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취소권 소멸에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취소권 소멸에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반면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럼 아까 유동적이 뭐였죠? 유동적은 효력을 빨리 확정해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런 일 발생할 수 없다 그랬고,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럼 소급의 무효가 돼서 아까 취소하면 이런 거 추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취소하면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 추인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못하는데, 단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그럼 139조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합니다. 다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런 일 발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어요. 그 추인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못하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무슨 추인?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합니다. 추인 두 가지 달라요. 무효행위 추인은 당연히 무효원이 벗어난 후에 당연히 하겠죠. 의사무능력이면 의사무능력, 능력자가 된 후에 가능하겠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은 내 의사 무관하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 이건 추청량을 꼭 외우는데, 145조가 있으며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존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란 말이 취소원인 소멸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법정 추인.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할 때는 추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보류가 없을 때 추인이 됩니다. 그럼 5개 했는데 보세요. 6개가. 이 6개 중에서 이거 2개 파란색 있죠? 그럼 나머지 4가지 1호, 3호, 4호, 6호는 취소권자나 그 상대방이나 누가 해도 추인이 되는데, 이 파란색 2가지 이행 청구와 이거 양도는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만 추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청형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아요. 추청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면 우리 갑을 사기쳤다. 그리고 매매했습니다. 근데 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취소원인 소멸했죠? 소멸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매매를 통해서 갑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소유권 청구 있는 거죠. 아무튼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취소원이 소멸했으니까 이제 취소해도 되고 추인해도 되고, 누가 선택해요? 당한 갑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기 벗어났는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더라고요. 도대체 갑이 이 행동을 왜 했죠? 이걸 인정할 테니까 이건 추인이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이번에 을이 중도금을 보내요. 그럼 갑은 취소하려면 중도금을 받지 않아야 할 텐데 갑이 돈을 받더라고요. 그럼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행동을 했죠. 이걸 추인으로 본다. 이처럼 이행은 일부나 전부 이행은 취소권자가 이행해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한 걸 받아도 추인이 됩니다. 이건 누가 해도 추인이 되는데 이행 청구는 달라요. 갑이 을에게 야, 돈 내놔 그랬어요. 왜 그랬죠? 추인할 거니까 이 행동을 추인으로 보지만 을이 갑에게 야, 등기 넘겨라고 이행 청구합니다. 이걸 들은 거 가지고는 추인이 될 수 없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갑이 등기를 넘겨야 그때 추인되는 거지. 갑이 이걸
들은 것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매매를 통해서 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갑이 이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왜 양도했어요? 취소하지 않을 거니까 이 행동을 했죠. 이 행동을 추인으로 본다. 반면 우리 이걸 양도한 것은 갑의사,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도 누가?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청약은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청약, 여보세요, 취청약.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리에서 현명을 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럼 갑이 X를 팔으라고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 팔고 현명했습니다. 이게 무권 대리라 둘 간에 무효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이걸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인실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권대리 추인. 현명에서 대리죠? 이게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자,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이건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에게 빨리 팔고 도망가야겠죠. 빨리 팔고 등기를 넘기면 병이 선이라도 이거 절대적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보세요.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는 자가 매매하고 이렇게 처분행위 했죠. 처분행위. 그러죠? 그러면 소유자인데 권리자가 의리한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죠. 보세요. 아니 갑이 벽에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죠. 공짜로. 그럼 갑이 그냥 야 너 가져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내 건 내가 줄 수 있죠. 만약에 우리 내 조카인데 조카가 이래 매매 모였네요. 그럼 그래 그냥 인정할게 하면서 병에게 줄 수 있잖아요. 증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추인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 건 내가 줄 수 있듯이 추인할 수 있는데 이걸 규율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랑 유사하더라고요. 차이점은 현명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여기랑 유사하니까 이쪽을 유추 적용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급표 있다.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X에 관해서 위조해서 아무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으면 내 거니까. 근데 법이 없어서 어디를 유추한다?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여기도 소급이 있다는 겁니다. 현명했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예요. 현명 안 했으니까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고 현명은에서 나온 게 무권대리 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당연히 알고 내 조카가 한 걸 알고 인정해야 되고 누구 명시 몫이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몫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야 인정할게 할 수 있고 당연히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아무튼 소급표 있다가 작년 시험 정답입니다. 네, 제가 10분 쉬고 문제 풀겠습니다.